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삶의 의미 혹은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뭔가 의미를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취업에 도움되는 일을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사에서 토익 950 이상을 요구한다. 950점 이상을 요구한다. 그럼 토익을 내가 950점 이상 받는 것은 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겠죠. 반면에 난 대기업 필요 없다. 중소기업만 가면 되지. 대충 편안하게 먹고 살련다. 혹은 난 촌에서 자연과 함께 농사지면 살고 싶다. 그럼 영어 좀 모여야 된다. 그냥 파파고에 나오는 번역기가 잘 쓰겠다. 그런 사람한테 이 토익 950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 자기의 꿈이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연예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그 인기를 통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벌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돈 안 되는 일 하라 하면 하려고 그럴까요? 인기 없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라 그럴까요? 안 하죠. 이런 연예인을 꿈꾸는 순간 자기한테 의미 있는 것은 인기나 돈이 되겠죠. 상당 기간을 그렇게 자기한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토익 950점 이상을 받고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영어 쓸 일이 없다. 이러니까 뭔가 좀 씁쓸하죠. 자기는 오랜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취업이란 결과는 나왔는데 이것을 직접 쓸 데가 없다. 그럼 왠지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에는 취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목적 달성이 끝나는 순간 이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인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허전하다.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은데 그 많은 대중들 중에서 나를 좋다고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진실하게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롭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과 동시에 뭔가 허전함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허전함의 존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존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 생존에 유리한 힘을 가지는 것은 전부 다 강해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강해진다는 느낌. 이 느낌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를 얻는 것, 돈을 얻는 것, 또는 사람 관계를 잘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일종의 안정감을 주죠. 생존에 필요한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될 거예요. 민주주의.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결정한 일.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에 자기가 참여한 주체자가 됐을 때 나도 뭔가를 했다. 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거는 약간의 자기의 자유로움을 충족시켜주는 요소가 되겠죠. 그 외에도 관계 욕구 또는 잘난 느낌을 주는 일, 같은 말이죠. 관계 욕구도 안정감을 주고 잘난 느낌도 자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앞 시간에서도 제가 생존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감정이라고 해서 안정감과 잘난 느낌. 이 두 가지를 가장 쉽게 현실에서 해소하는 방법이 힘이었습니다. 힘을 가지면은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존에 유리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생존에 유리하다고 느낍니다. 이 느낌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하기도 하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 속에는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 두 가지가 생존 욕구의 측면에서는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기를 얻는 일, 인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죠.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현재 자본주의나 이런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기가 곧 자기 생활에 필요한 돈과 연결될 수도 있죠. 돈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 예술가들 많이 하죠. 예술가들. 어떤 경우에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전념하는 예술가들도 많이 있었죠. 자, 이런 건 또 무엇과 관련됐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과 생각한다면 생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죠. 동물 같으면 새끼를 깐다. 일종의 자손을 남겨야지 종족이 계속 보존되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도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족을 보존시키고 싶은 감각이 다른 형식으로 변형되면은 일종의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아이 낳고 기르는 일도 포함되지만 책을 씀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남기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요약하자면은 일종의 힘을 기르는 과정과 삶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 힘을 표현하는 과정, 이렇게 설명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의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외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죠. 외적인 반응.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반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중에 두 가지, 안정감,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정감, 그 다음에 잘난 체 하고 싶은 느낌, 잘난 체 느낌, 자유로움이라고 합시다. 자유로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정감이 들고자 하는 욕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감이 있겠죠. 불안감이 있으니까 안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유로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뭘까요? 구속감이죠. 구속감이 있으니까 자유로움을 얻고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안정감 밑에는 불안감이 있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데는 그 밑에 구속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 것인가? 도대체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러한 것의 삶의 의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얘기죠. 안정감을 얻거나 또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러면은 불안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불안감이라는 것은 거꾸로 가면 되죠. 불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불안이 된다는 얘기죠. 즉 삶이 무의미할까봐 겁이 나는 거죠. 삶이 무의미할까봐, 무의미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해서 자기의 존재에, 자신의 존재에 무의미에 대한, 무의미하고 어떨 때는 뭐 무가치까지 할 수 있겠죠. 무의미함에 대한 일종의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겠죠. 이러한 불안 증세는 어디에서 쉽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은 불안한 것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내릴 때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른다. 대답을 잘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면 반드시 불안합니다. 자, 불안이 먼저냐? 무엇이 가장 큰 문제, 근본적으로 바닥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나는 누구인가? 요즘에 인문학에도 많이 얘기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했을 때 답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안이 지속되죠. 불안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 불안과 빨리 탈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불안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에게는 회피 전략이 있고 투쟁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피는 불안을 피해서 딴 일을 하는 거죠. 딴 일. 자, 제 말의 요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앞에서 여기서 생존 욕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안정감을 주고 자유로움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편하면 괜찮지, 이게 삶의 의미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모르는 것을 불안하니까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이 회피는 어디로 향하느냐? 항상 외적인 반응을 통한 삶의 의미로 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은 자기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외적으로 찾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가 되겠죠. 어떤 종교를 믿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세상에 일을 하는 것. 물론 이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까?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질문은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느낌이죠. 나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안정감과 자유로움은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과연 생기지 않는 것일까?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안정감과 생존 본능이 얘기하는 느끼는 것은 안정감과 자유로움입니다. 자, 외적인 일 없이 안정감과 자유로움은 과연 없는가?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최초에 했던 회피 전략을 투쟁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투쟁 전략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투쟁하느냐? 투쟁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자, 자신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일종의 생존 본능 입장에서 안정감과 자유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자유로움. 자, 그리고 이거는 힘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힘을 추구할 때 대부분 외적인 힘을 추구하죠. 외적인 힘. 이건 어디서 출발했다? 최초의 불안,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이죠. 대한 불안. 즉, 나는 누군가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 모른다가 답이죠. 모른다가 답이다 보니까 회피하게 되죠. 회피. 모르니까 회피를 합니다. 회피를 통해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죠. 외적 추구로 방향전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모른다 해서 투쟁을 얘기합니다. 모르는 상태와 직접 부딪혀보는 거죠. 이거를 직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시한다 또는 직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직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면. 자, 의미가 없다. 그걸 무의미라 그러죠. 내 삶은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 삶은 무의미하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뒤에다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불안하신가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 내 삶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무가치하다. 그래서 어쩌라고? 불안한가요? 안정적인가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가요? 네. 실제로 우리가 회피 전략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했지만 몇 번만 더 해보시면 정확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뭐? 라고 얘기하면은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즉, 다시 안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무의미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의미와 무의미는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생존 본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실제로 무의미하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금세 또 안정이 됩니다. 즉 사실 삶의 의미와 무의미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방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정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존재감이라 그러죠. 존재감.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 본능에 따르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삶에 무의미해도 괜찮다라는 것에 직면했을 때는 아무런 외적인 것 없이 중심에 자신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존재감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느낌도 따라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이 존재감을 통해서 불안감이 없는 열정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